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6부 알렉의 계심 45. 테스가 트렌트리지를 떠난 뒤 지금까지 더버비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와의 뜻밖의 만남은 그녀가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온 것이었다. 기억력이란 짓궂은 것이어서 알렉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심자로서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데도 테스는 지난날과 같은 공포감에 눌려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풍채는 예전처럼 훌륭했으나 테스는 다시금 불쾌감이 일었다. 그는 새카만 콧수염 대신 지금은 구식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목사 같은 엄숙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복장 때문인지 표정도 달라져 보였다. 예전의 모습이 얼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표정이 변한 것 같아 테스는 한동안 그가 정말 옛날의 더버빌인지 믿기 어려웠다. 그러한 그의 입에서 엄숙한 성경 구절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테스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하게 느껴졌고 모순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4년 전에 귀에 익었던 그 음흉한 음성이 지금은 정반대의 목적을 위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것은 계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모였다. 정욕적이었던 얼굴 윤곽은 신앙적인 열성의 곡선으로 바뀌었고 유혹을 일삼던 입술은 이제 신에 대한 기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난날 남봉기로 보였던 뺨의 광채도 이제는 경건함을 나타내는 빛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수욕은 광신으로 이단주의는 사도주의로 변했으며 지난날 테스 앞에서 거만하게 번뜩이던 부리부리한 눈은 광신의 정력으로 사납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욕망이 방해받을 때 나타나곤 하던 심술궂은 표정은 다시금 타락 속에 빠지려 하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그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의 용모는 어떤 불만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느낌을 주었다. 방탕한 그가 승화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부터가 잘못인 것 같았고 회개하려는 노력 자체가 위선으로만 느껴졌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테스는 그에게 더 이상 편견을 갖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타락한 생활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한 사람은 더버빌만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 굳이 그의 경우만을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가 예전에 그 음성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느낀 것은 어쩌면 선입관 때문인지도 몰랐다. 죄가 많은 자가 더 거룩한 자가 된다는 신뢰를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테스에게 다소 마음의 여유를 주었다. 뜻밖의 사실에 얼이 빠졌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이곳에서 얼른 사라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테스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알렉은 그녀를 보고야 말았다. 그녀가 알렉에게 준 충격은 그녀가 받은 충격보다 훨씬 커서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열정적으로 내뱉던 설교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이든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그녀가 눈앞에 있는 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테스를 한번 힐끔 본 다음 얼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시선은 이내 그녀에게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런 마비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침착함을 되찾은 테스가 서둘러 헛간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태를 생각할 여유가 생기자 서로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재앙을 준 사람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죄 많은 사람인 듯 싶었다. 성령의 불 속에서 새로이 태어나려는 알렉 앞에 자신이 다시 나타나 그 불을 꺼버린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누군가가 자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온몸에 눈이 달린 듯 신경이 곤두섰다. 이곳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가슴속의 번민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애정에 대한 갈망은 잠시 자취를 감추고 여태까지 가슴속에서 떠날 줄 모르던 무자비한 과거가 마음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심해져 그녀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와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그녀는 너무나 소망했는데 그 사슬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과거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것 같았다. 그녀가 언덕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 보았더니 감리교 신사답게 괴상한 복장을 한 눈에 익은 모습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였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겨를도 몸을 피할 시간도 없었으므로 테스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그가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급하게 걸어온 것보다도 그녀를 만난 사실 때문에 더 흥분하고 있었다. 테스! 테스는 걸음을 늦추었으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가 다시 말을 걸었다. 테스! 나요. 알렉 더버빌이야. 테스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고 알렉은 그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인사가 그것뿐이요? 하긴 난 더 이상 바랄 자격이 없지. 내가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 눈에는 우습게 보일 테지. 하지만 난 이런 생활을 이겨내야 해. 난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지. 테스, 당신은 내가 뒤쫓아온 걸 이상하게 생각하오? 네, 난 당신이 쫓아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럴 테지. 테스와 나란히 걸으며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테스는 마지못해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하지만 날 오해하지는 말아줘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당신이 오해했을까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고 지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의지의 힘으로 그걸 극복했어.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날 비웃겠지만 난 곧 이런 생각을 했소. 하느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몹쓸 잘못을 저지른 당신이야말로 구원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따라온 거요. 정말이요. 당신 자신은 구원하셨나요? 자선은 맨 먼저 자신을 위해 베풀어야 하잖아요. 테스는 다소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아까도 여러 신도들 앞에서 말했듯이 하느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요. 당신은 에민스터에 사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물론 들었을 거요. 클레어라는 노 목사님을 말하는 거요. 그분이 어떤 전도회를 위해서 2, 3년 전에 트렌트리지로 설교를 하러 온 일이 있었소. 그때만 해도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놈이라 그분은 아무런 사감 없이 나에게 도리를 논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도 나는 도리어 그분을 모욕함으로써 보복을 했단 말이오. 그러나 그분은 나의 행패에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당신도 성령의 첫 이삭을 받게 되리라. 조롱하러 온 사람도 때로는 머물러 기도할 때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신기한 매력이라도 숨어 있는 듯이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소. 하기야 그 당시에는 나도 그럴 줄 몰랐었지.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야말로 나에겐 큰 타격이었소. 그래서 나도 차차 밝은 햇빛을 우러러보게끔 되었고 그 이후론 이 올바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었소.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실행하던 참이었다오. 하긴 이고장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전도를 처음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잉글랜드 북부지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설교했는데 그 지방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그곳에서 초기에 서투른 연습으로 용기를 얻은 다음 친지들이나 내가 방탕하던 시절에 많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해보겠다는 가장 엄숙한 시련을 스스로 받으려 했기 때문이요. 테스, 만약 당신이 제 손으로 제 볼을 몹시 때리는 기쁨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런 얘긴 그만하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그런 얘기를 하다니 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당신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여자를 마음대로 망쳐놓고서도 실컷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회개했느니 새 사람이 되었느니 하면서 뻔뻔하게도 천국의 낙을 누려보려고 신자가 되고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시군요.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당신이란 사람은. 테스는 그에게서 물러나 길가에 난간에 기댄 채 노여움에 가득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알렙도 굽히지 않았다. 테스, 너무 심하군 그래. 회개한다는 것이 내겐 새로운 희망이었단 말이오. 당신은 날 믿지 않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얼 못 믿겠다는 거요? 당신이 회개했다는 거 말이에요. 당신이 종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여자들이란 참, 더 훌륭한 그 사람이 대체 누구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 하느님 앞에서 내가 감히 착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제 겨우 선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오. 하지만 늦게 깨달은 자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 그는 금방이라도 가슴속에 우라를 터뜨리려는 사람처럼 말했다. 테스는 슬프게 대답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가진 희망 따위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난간에 기대 있던 테스가 돌아서서 더버빌을 쳐다보았다. 더버빌도 눈에 익은 테스의 얼굴과 몸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비열한 성품이 지금은 그의 몸속에 얌전히 숨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뿌리채 뽑혀진 것도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나로선 당신 얼굴을 자주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무슨 위험한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 말이오.
듣기 싫어요. 테스는 쏘아붙였다. 지금까지 여자의 얼굴이 큰 힘으로 날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거요. 하긴 전도사는 여자 얼굴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자꾸 잊으려는 과거가 되살아나서 말이오. 이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 대화가 끊어졌다. 둘은 생각난 듯 가끔 몇 마디씩 주고받을 뿐이었다. 테스는 그가 어디까지 따라올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딱 잘라서 가라고 할 수도 없었다. 문이나 목장의 난간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는 붉은색, 푸른색 페인트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 테스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저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알렉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런 경구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크로스인 핸드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거칠고 삭막한 이 고장에서도 유난히 음산한 곳이었다. 관광객들이나 화가들이 즐겨 찾는 풍요로운 고장과는 다른 성격의 아름다움이 이 을씨년스러운 곳에 스며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비장감마저 서린 서글픈 아름다움이었다. 이곳 지명은 이곳에 있는 돌기둥에서 비롯된 것인데 험한 지층에서 캐낸 괴상한 돌로 만들어진 그 돌기둥에는 서투른 솜씨로 사람의 손이 새겨져 있었다. 그 돌기둥의 내력이나 그것이 세워진 목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 처음엔 십자가 형태를 갖춘 돌기둥이었는데 지금은 받침돌만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경계선이나 회합 장소를 알리기 위해 원래부터 지금의 형태대로 세워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력이야 어떻든 간에 들판 한가운데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풍경은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불길하게도 느껴지고 엄숙하게도 느껴졌다. 아무리 둔감한 길손이라도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난 여기서 돌아가겠소. 저녁 6시에 저쪽 마을에서 집회가 있기 때문이오. 테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워진 듯하오.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오. 난 가서 좀 쉬고 다시 힘을 얻어야. 그런데 당신 말이 아주 유창해졌는데 누구에게 배운 거요? 고생해서 배운 거예요. 테스는 대답을 회피했다. 어떤 고생? 그녀는 맨 처음 겪은 고생, 즉 그와 관계 있는 일만을 이야기했다. 더버빌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말했다. 난 그런 사정을 통 몰랐어.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알렉이 침묵을 깨뜨렸다. 자, 그럼 다시 만나지. 안 돼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겠소.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잠깐 이 돌기둥이 있는 곳으로 와봐요. 이건 옛날에 거룩한 십자가였소. 유적 같은 건 내 교리와 상관없지만 난 가끔 당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 당신이 날 두려워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 당신이 두려워진단 말이오. 그러니 당신이 이 돌기둥의 손자국에 손을 대고 당신의 매력적인 몸짓으로 날 결코 유혹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란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지요?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야 그렇지만 어쨌든 맹세해달란 말이오. 테스는 그가 두렵기도 해서 그의 끈질긴 부탁대로 돌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유감이군.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유혹해 당신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소. 집에서라면 당신을 위해 기도를 올릴 수도 있겠지. 꼭 기도하겠소.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누가 알겠소.
그럼 난 가겠소. 잘 가요. 그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어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 사이에는 낡고 때 묻은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5, 6개월 전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클레어 목사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편지는 더버빌의 계심에 목사가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과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 고맙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이어 목사는 지난날 더버빌의 무례한 행동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의 장래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며 만일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일을 보던 교회에서 함께 일하겠다면 신학대학에 입학을 도와주겠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이므로 더버빌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고 모든 사람은 자기 성의껏 일해야 하며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로써 편지는 끝이 났다. 더버빌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수첩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읽게 되자 마음이 차차 안정되어 테스의 환상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한편 알렉과 헤어진 테스는 자기 숙소로 가는 지름길이 가로놓여 있는 언덕 막바지를 따라 내려가다가 1마일도 채 못 가서 목동을 만났다. 그녀는 목동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돌기둥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뭐죠? 옛날에는 십자가였다면서요. 십자가라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불길한 돌이라고요. 그건 기둥에 묶여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나중에는 교수형을 당한 어떤 죄인을 위해 그 친척이 거기 세운 거예요. 죄인의 뼈가 그 밑에 묻혀 있대요. 그 죄인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가끔 귀신이 되어 그곳을 돌아다닌대요. 테스는 뜻밖의 말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목동을 뒤에 남겨두고 다시 숙소로 향했다. 그녀가 플린트콤 애쉬에 이르렀을 때는 사방에 황혼이 깃들고 있을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젊은 남녀가 나란히 앉아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의 다정한 음성에 대답하는 여자의 맑은 음성이 대기 속에 부드럽게 메아리쳤다. 클레어와 처음 사랑을 속삭이던 때가 생각나 테스의 마음도 잠시 즐거워졌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처녀는 천천히 돌아보았고 남자는 겸연쩍은 듯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처녀는 이지 휴에트였는데 테스의 여행에 대해 품었던 호기심이 새삼 일어나자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은 까맣게 잊은 듯 여행의 결과에 대해 물었다. 테스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대꾸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이지는 조금 전에 테스가 보았던 그 남자를 화제로 삼았다. 그 사람은 MB 시들링인데 내가 텔보데이스에 있을 때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이야. 그이는 사방의 수소문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알아내고는 찾아왔지 뭐니. 지난 2년 동안 날 사랑했었대. 그렇지만 난 아직 그에게 아무 대답도 안 했어. 46. 헛수고만한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때 테스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건조한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왔지만 병풍처럼 둘려쳐진 집단 울타리가 바람을 막아주었다. 울타리 옆에는 새로 파랗게 칠한 순무 써는 기계가 주변의 으스스한 풍경과 좋은 대조를 이루며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초겨울부터 순무를 저장하는 길쭉한 무덤 모양의 움이 있었다.
테스는 울타리 끝에서 순물을 깨끗하게 다듬은 다음 기계 속으로 넣곤 했다. 한 남자가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면 통에서 갓 잘린 무채가 쏟아져 나오고 그 무채에서 풍기는 싱싱한 향기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기계에서 순무가 썰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죽 장갑을 낀 테스가 순무 다듬는 소리와 어우러져 대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순무를 남김없이 뽑아버려 황갈색으로 변한 너른 밭에서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쟁기로 한 남자가 밭고랑을 일구고 있었다. 황갈색 밭에는 그보다 더 짙은 갈색이랑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넓어지는 이랑은 겹겹이 감은 리본처럼 보였다.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단조롭고 지루한 이 풍경은 몇 시간 동안 그대로 계속되다가 마침내 밭 가는 사람 저편에 나타난 하나의 까만 점 때문에 깨뜨려졌다. 그 점은 울타리를 빠져나와 비탈길을 가로질러 순무 자르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처음에 점처럼 작아 보이던 그것은 가까이 옴에 따라 차츰 커지더니 이윽고 까만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무 써는 남자는 기계를 손으로 돌리면서 눈은 가까이 오는 남자를 볼 수 있었으나 테스는 일의 골몰에서 동료들이 알려줄 때까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성질이 난폭한 농장 주인 그로비가 아니라 한때 방탕했던 알렉 더버빌이 목사 차림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지난번 설교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별로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또 기계 돌리는 남자가 곁에 있어서인지 어쩐지 멋쩍어 하는 것 같았다. 이미 창백하게 질린 테스의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테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약속을 기어이 어기셨군요. 그렇게 됐소. 하지만 약속을 어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유를 말해보세요.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요. 누가 엿듣기라도 하듯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기계를 돌리는 남자에게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또 기계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남들에게 들릴 염려는 없는 것 같았다. 알렉은 테스가 일꾼들 눈에 띄지 않도록 등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녀 앞에 막아선 다음 뉘우치는 듯한 기색으로 말을 꺼냈다. 사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들의 영혼 문제에만 생각이 골몰한 나머지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지 못했소. 당신이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거지. 그런데 난 이제 겨우 알았소. 당신의 생활이 트렌트리지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힘겹다는 것을 말이오. 정말 당신 고생이 심하군. 그것도 다 나 때문이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머리수건으로 전체를 가린 얼굴을 아래로 수그리고 순무 다듬는 일에만 열중했다. 알렉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일에 열중함으로써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신을 방어하는 것 같았다. 알렉은 불만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테스, 당신의 경우가 내가 저지른 과오 중에서 가장 큰 과오였소. 사실 나도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을 망쳐놓다니. 난 정말 몹쓸 놈이오. 다 내 잘못이오. 트렌트리지에서 저지른 잘못은 다 내 탓이란 말이오. 당신도 어리석었지. 당신이야말로 어엿한 더버빌 후손이고 난 천한 가짜에 불과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는지 모르겠군. 하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험악한 세상에 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지. 테스는 기계적으로 순물을 다듬고 던지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시름 없는 농가의 아낙네 같았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당신을 만나러 온 건 아니오. 내 형편을 얘기하자면 당신이 트렌트리지를 떠나고 난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곳이 내 소유가 됐소. 난 그 집을 팔아치우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 사업을 할 계획인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소. 그건 당신에게 보상해야만 하는 내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도와달라는 거요. 당신을 농락한 장난에 대해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라오.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떠나달라는 거요. 난 벌써 귀중한 서류까지 얻어놓았소. 그건 또한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소. 그는 약간 주춤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양피지 한 장을 꺼내 테스 앞에 내놓았다. 그게 뭐지요? 결혼 허가장이요. 천만에요. 그건 안 돼요.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면서 급하게 말했다. 안 된다고? 어째서? 이렇게 되묻는 알렉의 얼굴에는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이 아닌 다른 실망의 빛이 스쳤다. 그것은 테스에 대한 지난날의 욕망이 되살아난 징조였다. 의무와 욕망이 서로 손을 맞잡고 줄다름 치고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한 듯 다시 말을 꺼내려다가 언뜻 기계를 돌리고 있는 일꾼을 돌아다 보았다. 테스는 그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 일꾼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잠시 거닐겠다고 말한 다음 앞장서서 걸었다. 새로 갈아놓은 밭에 이르렀을 때 알렉이 그녀를 도와주려고 팔을 내밀었으나 그녀는 못 본 채하고 밭리랑을 건넜다. 밭리랑을 건넌 후 알렉이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랑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가? 나더러 평생 후회 속에서 살란 말이지? 네,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잘 아시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날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저절로 사랑이 생기지 않겠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아니에요. 이 말에 알렉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그래? 다른 남자를? 하지만 당신은 도덕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판단할 능력도 없단 말이오? 없어요. 조금도 없다고요.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 남자에 대한 당신의 사랑도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을 테고 언젠가는 극복할 수...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단 말이오? 이유는 말할 수 없어요. 난 꼭 들어야만 하겠소. 그럼 말하겠어요. 난 그이와 결혼했어요. 뭐라고? 더버빌은 탄성을 지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테스를 쳐다보았다. 테스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런 얘기는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안다 해도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니 제발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지금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남남이란 말이지. 순간 그의 얼굴에 옛날의 짓궂은 표정이 번뜩였으나 그는 곧 그러한 표정을 지워버렸다. 그는 기계 돌리는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기계적인 말투로 물었다. 저 남자가 당신 남편이오? 저 남자요? 천만에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누구란 말이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캐묻지 마세요. 그녀의 얼굴과 눈에는 간절하게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황한 더버빌은 흥분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당신을 생각해서 물어본 거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곳까지 온 거란 말이오. 테스, 그런 눈초리로 날 쳐다보지 말아요. 난 그런 눈초리는 견딜 수가 없어. 난 이성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오.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만나는 순간 당신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났소.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한다면 우리 둘 다 정결해지리라고 생각했소. 왜 성경 구절에도 있지 않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난 실망에 잠겨야 하다니.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보다가 결혼 허가증을 찢어버리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결혼이 수포로 돌아간 바에야 난 당신과 당신 남편에게 좋은 일을 해서라도 내 잘못을 보상하고 싶소. 당신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말하기 싫어한다면 굳이 묻지 않겠소. 내가 당신 남편이 누구인지만 알아도 쉽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소. 남편은 이 농장 안에 있소? 아니에요. 먼 곳에 갔어요. 먼 곳에 갔다니 당신을 남겨두고? 어떻게 된 남편이기에?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그이는 내 과거를 알고 나서. 아, 그래? 그건 안 됐군, 테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내버려 두고 가버리다니.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테스는 바로 곁에 없는 남편일지라도 변호하고 싶었다. 고생하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인 이런 사실을 몰라요.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편지는 오나?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말은 편지도 안 한다는 뜻이겠지. 가엾은 테스, 당신은 버림받은 거요. 그는 충동을 이기지 못해 갑자기 돌아서더니 테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가 물속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대신 거친 가죽 손가락만 잡았을 뿐이었다. 테스는 겁에 질려 재빨리 손을 뺐다. 장갑만이 알렉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안 돼요. 안 돼. 제발 가주세요. 나와 내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가주세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알았소. 난 이제 가겠소. 그는 테스에게 장갑을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다가 다시 몸을 돌이켜 말했다. 테스,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난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당신 손을 잡은 건 아니오. 그들은 여태까지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멀리서부터 달려온 말발굽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말발굽 소리는 그들 뒤에서 멈추었고 이어 주인 그로비의 말소리가 들렸다. 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일은 내팽개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주인은 멀리서 그들을 보고 도대체 그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달려온 것이다. 이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더버빌은 기독교인답지 않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렇군요, 나리.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께선 이 여자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작자는 누구요? 더버빌이 테스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테스는 더버빌 옆으로 다가갔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뭐라고? 당신을 저런 난폭한 작자에게 맡기고 가란 말이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알 수가 있소. 날 해치지는 않아요. 내게 치근치근하게 굴지도 않고요. 난 성신 강림절이면 이곳을 떠나게 돼요. 알았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리다. 내겐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까. 하지만 좋아요. 잘 있어요. 자신을 나무라는 그로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알렉이 마지못해 가버린 뒤에도 테스는 농장 주인 그로비에게 책망을 들었으나 애정 문제와는 상관없는 책망이었으므로 냉정하게 듣고 넘길 수 있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을 충분히 때릴 수도 있는 난폭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테스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그녀는 말없이 아까 작업하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성신 강림절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어디 두고 보자고. 내까지 꽤 해낼지 두고 보자고. 여자들이란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거든. 하지만 나도 이제는 더 참지 않겠어. 주인이 다른 여자들에게는 심하게 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 무한당한 안갚음으로 심하게 구는 것을 알고 있는 테스는 돈 많은 알렉이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만약 그랬다면 가혹하게 구는 주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세상에 대한 굴종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그 남자와 결코 결혼할 수 없어.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테스는 숨가쁘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괴로운 사정을 숨긴 채 클레어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애정을 맹세하는 애절한 편지를 썼다. 누구든 글귀 속에 담긴 참뜻을 짐작하는 사람이라면 테스의 깊은 애정 뒤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한 불길한 두려움이,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끝내 괴로운 심정을 전부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에인절이 언젠가 이지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쩌면 남편이 자신을 잊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에인절의 손에 들어갈 날이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테스의 일과는 점점 힘들어졌고 마침내 농부들에게 극히 중요한 성납절 장날이 다가왔다. 곧 닥쳐올 성신 강림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1년간의 계약이 이날 맺어지는 것이어서 농부들 가운데 일자리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장이 서는 마을로 찾아가곤 했다. 플린트콤 애슈 농장의 대부분의 농부들도 일자리를 옮기려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장이 서는 마을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했다. 테스를 포함한 몇 사람만이 농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테스는 3월에는 물론 농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그때쯤이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장터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겨울이 다 지났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포근하고 화창한 2월 1일 날이었다. 이날 테스는 혼자 농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가 막 점심을 끝낼 무렵 하숙집 창문으로 더버빌의 모습이 보였다. 테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방문객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피하기란 불가능했다. 테스는 그
그가 노크하는 것이나 방문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서 전과는 다른 수줍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문고리를 벗겨주고 얼른 뒤로 물러섰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힐끔 보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상기된 얼굴을 만지면서 절망적으로 말했다. 테스,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소.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단 말이오. 정말이지 지난 일요일에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당신 생각을 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젠 아무리 잊으려고 애써도 당신이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오. 착한 여자가 악한 남자를 괴롭히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지만 당신은 지금 날 괴롭히고 있소. 테스,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만이라도 해준다면. 알렉은 애처로울 정도로 불만을 억누르고 있었으나 테스는 그가 가엾다는 생각이 추워도 생기지 않았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움직이는 이대한 힘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네. 예전엔 나도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생각을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고쳐준 사람? 그가 누구지? 굳이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내 남편이에요. 아, 당신 남편이? 당신 남편 말이지? 이상한 일이군. 언젠가 당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소? 테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당신은 종교를 믿지 않는 모양인데. 하기야, 그것도 나 때문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게도 믿음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은 물론 믿지 않지만. 더버빌은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테스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잘못되었단 말이오? 대개는 그래요. 하지만 난 확실하게 믿지. 더버빌은 불안한 듯 말했다. 산상수훈의 정신만큼은 나도 믿고 사랑하는 내 남편도 믿어요. 하지만 여자들이란 의례 사랑하는 남편이 믿는 것이면 뭐든지 믿고 남편이 반대하는 것은 따라서 반대하기 마련이지만 당신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으면서 무조건 남편의 말만 따른다면 당신은 그 종이나 다름없소. 그래도 좋아요. 그이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테스는 에인절 클레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럴 테지. 하지만 남의 부정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당신에게 회의적인 생각을 심어주다니 그 친구도 어지간하군. 그이가 내게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문제로 다툰 적도 없고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교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의 생각은 교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생각보다 옳을 거라고요. 그의 주장은 어떤 거요?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있을 텐데. 그녀는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비록 남편이 평소에 한 말의 뜻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한 말은 다 기억하고 있는 테스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냉혹한 3단 논법을 그대로 옮겼다. 경건하고 충실하게 에인절의 말투와 손짓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 어떻게 그런 말들을 다 외고 있소? 그이가 원치 않았지만 그이가 믿는 것이면 나도 다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지요. 그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옳다는 것은 알지요. 이해도 못하는 것을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다니.
더버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테스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난 그이와 정신적인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정신이 서로 빗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이에게 좋은 건 내게도 좋은 거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처럼 하느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소? 난 하느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하긴 그래. 어쨌든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오. 테스, 당신이 굳이 나와 같은 교리를 설교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양심이 고통을 느끼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난 당연히 그걸 설교해야 하오. 그렇지만 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오. 왜냐하면 난 설교를 하다가도 당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오. 어째서요? 난 당신을 만나려고 이 먼 길을 걸어왔소. 그러나 집에서 떠날 땐 캐스터 브리지에 장에 가서 설교하려던 계획이었소. 2시 반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교인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요. 자, 이게 그 광고요. 더버빌은 무뚝뚝하게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포스터를 꺼냈다. 거기에는 더버빌이 설교할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테스는 시계를 보았다. 어떻게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해요? 이젠 가지 못하는 거요. 설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했지만 가지 않겠소. 내가 한때 모욕했던 여자를 보고 싶은 간절한 욕망 때문에 갈 수가 없단 말이오. 아니야, 당신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한 번이라도 당신을 무시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무시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순결함 때문이오. 당신은 자기의 처지를 깨닫자 결단력 있게 내 곁에서 떠났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단 말이오. 내가 무시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여자가 바로 당신이오. 당신이 날 경멸해도 줬소. 난 내가 산 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숲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하하. 알렉 더버빌,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는 비웃는 투로 말했다. 뭘 어쨌느냐고?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당신은 나의 타락을 부채질했어. 난 정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에 얽매이고 굴복하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멸망의 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오. 알렉은 테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어깨를 호들갑스럽게 흔들며 말했다. 테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의지가 꿋꿋한 사람이었단 말이오. 그런데 그때 왜 날 유혹한 거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의지는 꿋꿋했단 말이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그 입술, 이불을 제외하고 당신처럼 유혹적인 입을 가진 여자는 아마 없을 거요. 마녀, 아름답고 요염한 바빌론의 요부, 당신을 본 순간부터 난 당신의 포로가 되고 말았소. 그의 음성은 나직해지고 까만 두 눈에는 정욕의 빛이 번뜩였다. 테스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날 만난 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난 당신을 나무라는 게 아니오. 다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뿐이오. 지난번에 농장에서 당신이 푸대접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내게 당신을 보호할 법적 권리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소. 그 일을 모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지도 않는 분을. 그 일을 신사답게 대하세요. 그이가 당신에게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요. 제발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추잡한 소문이 나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테스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알렉은 문득 악몽에서 깬 듯 중얼거렸다. 가지, 돌아가겠소. 장터에서 가엾은 주정뱅이에게 설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군. 이런 장난 같은 짓을 하다니.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짓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을 거요. 난 이제 정말 가겠소. 그러나 내가 정말 당신을 멀리할 수가 있을까? 테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소. 이 애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그만두세요, 알렉. 저로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난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좋소. 알았다고 알았어. 알렉은 자신의 약한 의지에 굴욕감을 느끼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어렸던 세속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앙의 빛도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그가 괘씸한 뒤 얼굴의 주름 속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정욕이 다시 살아난 듯 보였다. 그는 맥빠진 모습으로 방을 나갔다. 오늘 설교 약속을 어긴 것은 신자의 일시적인 타락에 불과하다고 더버빌은 스스로 변명했지만 테스가 들려준 에인절 클레어의 이단적인 사상은 그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주어 테스와 헤어진 뒤에도 그 감동의 여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열렬한 신앙도 언젠가는 깨어질 불안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맥이 풀려 그는 터벅터벅 걸었다. 원래 그의 괘씸은 이성의 판단에서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감정적인 변화였던 것이다. 그의 열광적인 신앙의 바다에 테스가 떨어뜨린 두서너 방울의 논리의 물방울은 들끓는 거품을 식히는 역할을 했다. 그는 테스가 들려준 말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영리한 친구도 자신이 테스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그녀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걸.